오늘 금요일인데 집에 다 계시는 거세요? 거의 다 수업하시는, 지금 수업하고 있는 어머님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편하게 질문 나누고 궁금한 부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뇌 독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배워서 어찌됐건 아이들이 읽지 않는 지식 책들을 읽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이랑 이런 걸 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학원에서 운영했던 방법들을 온라인에서도 했을 때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온라인에서도 두뇌 독서를 하면서 아이들이 읽지 않던 책들을 읽는 경우가 있었고, 아이들이 그냥 이야기로만 읽고 끝내는 책들을 보지 않은 부분까지도 활용을 하면서, 아, 우리가 책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머님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고 알아가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한 활동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엄마표를 준비하게 됐어요. 요새 온라인 강의나 이런 내가 알고 있는 기술들을 파는 프로젝트나 강의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강의로만 끝나게 되면 아이들이랑 집에서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강의랑 아이랑 할 수 있는 수업들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도 같이 보고 아이들이랑 같이 참여를 하면서 아이들이 꾸준하게 독서나 공부들을 잘 활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프로젝트는 캔바로 올릴 거예요? 어떤 걸로 올릴 거예요? 그냥 캔바로 공유할 거예요? 이걸로? 어디? 앞에 맨 앞으로. 맨 앞으로. 안녕하세요. 항상 늦은 시간에는 다른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엄마들하고 몇 번 통화도 하고 이게 조금 수업한 엄마들은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다 보니까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한 번은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들도 그러신가요? 네. 그냥 진짜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많은 엄마들이 궁금해 해주시는 것도 많고, 저도 아이를 잘 키우려고 아이들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저희도 어머니들 너무 궁금하고 뵙고 싶긴 해요. 많이 이제 정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저희가 1차적으로 다른 분들도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다른 방으로 다시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동안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 저희가 이 방송이 지금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하고도 저희가 이제 따로 소통을 하고 하면서 좀 공유를 많이 하게 됐어요. 심지어 그래서 찾아오신 어머니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도 어머니들하고 많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어머니들한테 저 얘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함께 육아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을 한번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리거나 안 보이시면 말씀 주세요. 이거 화면이 크게 나는데요. 오, 이 하나를 이제 안 해? 이러면서 자기 중요한 것 중에 해나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자기 신뢰감과 자기 효능감이에요. 공부를 해나가면서 10개 중에 10개를 몰랐어요. 근데 어제부터 10개 중에 하나는 알아요, 내가. 9개는 틀려오는데. 그러면 이 하나를 이제 안 해? 이러면서 자기 신뢰감이 생기는 거거든, 자기 효능감이. 그치. 근데 요즘에 공부를 시키는 많은 부모님들은 너무 사랑해서 너무 잘 키우려다 보니까 야, 너 이건 왜 틀려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를 맞춰와도 하나 실수하면 9개 맞힌 건 이건 됐고 됐고. 너 이거 왜 틀려왔어 이렇게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몰랐던 거에서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기 효능감, 자기 신뢰감 경험을 못 하거든요. 공부란 혹시 어머니 이 영상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저희 첫째랑 둘째는 성향이 아주 달라요. 어릴 때부터 제가 첫째는 잘한다 잘한다 하고 모든 거에 대한 이제 자존감도 높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모든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둘째는 계속 어릴 때부터 자기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자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없더라고요. 근데 공부할 때 이 감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둘은 음악을 너무 싫어해서 둘 다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제가 피아노도 안 가르쳐 줬어요. 애들이 너무 하기 싫어해서. 저는 너무 하기 싫은 거에 대한 예체능을 강요하진 않거든요. 공부도 강요하는데 예체능까지 강요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사립초등학교 애 둘을 보내다 보니 둘 다 바이올린을 배워요. 근데 30명 중에서 바이올린을 안 배우고 온 애들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저희 첫째가 어느 날 그 전체 그 음소가 약간 어느 날 갑자기 바이올린을 들고 오더라고요. 들고 오더니 너 그거 왜 들고 왔냐 그러니까 엄마 우리 반에서 내가 바이올린 제일 못해 이러더라고요. 그럼 어떨까요? 저는 그래 그럼 바이올린 학원을 보내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 열심히 연습을 해서 바이올린을 그냥 혼자 연주하면서 그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똑같이 둘째가 바이올린 시간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계단에 혼자 앉아 있다거나 선생님이랑 수업 가기 싫다고 계속 그 교실에 앉아 있다거나 심지어 뭐 계단에서 그 바이올린 수업만 되면 혼자 불안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가르치지 않았고 환경을 다르게 해줬는데 아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공부라는 게 그냥 아이들 인생에 진짜 그냥 공부가 아니라 뭔가 하나의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많은 엄마들한테 말할 때 아이들의 과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는 공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오랫동안 끈기 있게 하는 그 인내심, 이 모든 것이 형성되는 과정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후에 자유 선택이 대학교 또는 직장이잖아요. 그걸 어릴 때부터 형성시켜주지 않으면 공부 엄마들 안 해도 돼. 그래 공부 못해도 괜찮아.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못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다가 안 되면 그거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그거 중간에 안 해도 괜찮아. 요즘 그거 안 해도 잘 사는 사람 많아라는 말씀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명심하시고요. 저는 하는 말이 고등학교까지는 최선을 다시 열심히 해. 그 안에서 너의 재능을 찾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대학교 20살이 딱 됐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독립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진정한 독립은 엄마의 도움 없이 아이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가 해주지 그동안 잘 해줬는데 아이가 독립을 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도 독립을 못한다면 또 우리는 우리의 숙제가 되잖아요. 그걸 아이랑 엄마랑 매일매일 성취감을 가지고 이뤄내 나갔으면 좋겠고요. 자기 효능감은 어릴 때부터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둘째를 그걸 다시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오은영 박사가 하는 말 중에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잖아요. 10개를 시험을 쳤을 때 하나만 맞아도 아이들한테 하나는 칭찬해 주시고 나머지 9개를 질타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수업 시간 제대로 안 들어서 못 틀린 거에 대해서는 아이가 혼날 수 있는 거잖아요. 칭찬부터 먼저 하고 이런 건 잘했어. 하지만 이런 거는 왜 이렇게 했냐는 것이 말을 반드시 해주고 아이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랑이 너 왜 오늘 설거지 안 했어? 이러면 화가 확 나잖아요. 그런데 야 너 오늘 이렇게 한다고 진짜 고생했다. 근데 설거지는 왜 안 했어? 하는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랑한테 내가 잘한 것부터 칭찬을 해주고 뭐라 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거는 사람의 감정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바로 이어서 보면 여기 이투스의 이지영 강사가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분의 하는 말이 되게 칼 같고 되게 좀 명료해서 좋아해요. 아이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좋아지려면 적당히 독해야 된단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일요일 할 거 있는데 막 2시까지 잠 퍼 자다가 눈 딱 뜨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난 쓰레기인가?
난 안 되는 사람인가? 하면서 자기가 싫어져. 사람은 언제 자기 자신을 좋아하냐면 해야 될 게 있을 때 성취하는 자신을 좋아하고 계획이 있을 때 그걸 달성하는 자신을 좋아하고 목표가 있을 때 도달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아, 나 이거 해야지? 라고 했을 때 맘먹었을 때 그걸 이뤄내는 자기가 좋은 거지. 핑계만 대면서 이번도 패스. 그냥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로 계속 미루게 되면 행복과 자존감도 뒤로 계속 미뤄지게 된다고 나는 생각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좋아질 여기 강의 듣는데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선생님이 맞아 이러더라고요. 이거 있잖아요. 되게 뭐 명심해야 될 게 아이들이요. 자기가 시험 잘 치고 공부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자신을 좋아해요. 모든 아이들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못하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거나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나는 못하는 아이야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잘하는 자신한테 좋아하고 내가 뭔가를 계획했을 때 그 계획을 이뤘을 때 성취감. 그런 자신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엄마들이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나요, 아이들한테? 내가, 너 여기까지 해. 오늘 여기까지 했을 때, 너 정말 엄마는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을 다 했으니까 다른 뭐 보상을 줄 거야. 했을 때 아이들은 내가 해냈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은 굉장히 성취감을 느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성취감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내가 해놓은 그 자체가 없었어요. 내가 뭔가 이뤄낸 성취감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야말로 내가 진짜 그 행복한 마음을 느껴볼 기회조차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뭘 하고 싶니?라고 물었을 때 아이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몰라요. 근데 그거는 아이의 탓은 아니거든요. 아이랑 엄마랑 뭔가 이뤄냈을 때 그 성취감을 함께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이야기할 때 항상 외적 동기를 자극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애들은 스스로 내적 동기를 가지고 나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드는 애들은 없어요. 가끔 가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우리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우리 아이일 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작은 성취감도 맛볼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룰 수 있는 계획만큼만 주세요, 먼저. 너무 높은 계획을 주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빨리 빠르게 판단하는 게 1번이거든요.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를 모르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물론 제 아이를 몰랐고요. 그런데 애들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이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주지 못했고 아이들한테 외적 동기를 일으킬 만한 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는요. 이 외적 동기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외적 동기는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아이가 뭔가 지켜내고 외적 동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지켜내고 나도 지키고 너도 지키고 하면서 이게 이루어지고 쌓이고 쌓이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내적 동기가 불러나져요. 외적 동기가 쌓이고 쌓여서 이런 게 뭐가 보상이 오고 하면서 나 할 수 있네? 나 해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스스로 드는 내적 동기가 꼭 반드시 나중에 오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해서 아이들과 엄마들의 신뢰를 반드시 쌓아서 그거를 저는 계획을요. 1년 계획을 아이들하고 항상 세워요. 저의 작년의 계획은 역사였어요. 역사. 역사를 1년 동안 엄청 많이 투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책이란 책은 정말 많이 읽었어요. 아이랑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기도 했고, 문제집으로 훑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역사 탐방도 가보고, 우리 아이의 큰 계획을, 그러니까 뭐 영어랑 뭐 이런 독서나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요. 1년에 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역사였고요. 그런 것들을 아이랑 크게 한번 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 속에 내 한 달 계획은 아이들한테 뭐 작게 나눠줄 수 있고 이번 주 계획을 세워주고 하루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루 계획은 뭐 애들 엄마들 많이 하는 뭐 연산 문제집 2페이지 뭐 내가 하고 있는 영어 뭐 원서 한 권, 뭐 오늘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아이들하고 짜주시고 그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해야 될 것이 내일로 미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빡빡한 계획보다는 일주일 계획이 또 세워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해야 될 일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밀려졌을 때 내일 할 일과 겹쳐서 이만큼 많아져서 이루어지 못하게 하지 마시고 다시 일주일 계획을 주면서 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은 토요일 날 해야 돼. 만약에 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했으면 그 토요일, 일요일은 완벽한 자유를 주는 거죠. 하지만 그걸 못 이뤄냈을 때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들한테 자유를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다른 거를 안 하고 다른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한량을 정해주니까 가장 좋대요. 그 박정금 연구소라고 그분이 항상 하시거든요. 계획을 하루 단위로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말래요. 그러면 아이가 그냥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나요. 너무 하는 일이 갑자기 많아지면 그거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포기하게 해주지 마시고 이뤄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매일매일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이런 것도 저희가 1년의 계획을 엄마들하고 함께 짜보는 이유도 혼자 가는 건 못해요. 함께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혼자 간다면 못하죠. 옆에 있는 선생님과 다른 저희 그 공부 동기들이 있으면서 서로 자극을 주면서 함께 1년 동안 이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마들과 함께 저희도 진행을 하고 싶고요. 그 속에는 저희 아이들도 분명히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저는 제가 하지 않고 엄마들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고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엄마들한테 말을 하거든요. 어쨌든 한번 믿고 따라와 주세요. 앞에 이 두 영상은 나중에 한번 공유하도록 할 테니 한번 자기 스스로도 힘들다 싶을 때 한번 틀어주시고 아이들한테 이런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동기도 많이 해주시고 혼날 땐 당연히 혼나야 돼요. 혼날 땐 세게 혼나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도록.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이야기는 독서인데요. 더 이상 책과의 전쟁에서 싸우지 말자. 요즘 엄마들하고 많이 통화를 하는데요. 엄마들이 생각보다 책을 많이 안 읽고 있더라고요. 엄마들은 분명히 머릿속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멈춰져 있는 엄마들 많죠. 특히 초등학교 가면서 학원에 많이 가거나 학습이 너무 많아졌을 때 독서는 뒤로 미뤄지고 갑자기 어느 날 둘째가 갑자기 자라나요? 둘째 신경 쓰다 보니까 학습은 미뤄지고 갑자기 엄마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더 독서는 미뤄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독서는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책과의 전쟁을 어차피 해야 되긴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차피 전쟁을 해야 될 거면 우리가 타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독서에 대해서는. 그럼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독서를 즐길 수 있을지 함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맨날 들려주는데 오늘 또 들려줘도 될까요? 100번 제가 반복해서 3달 읽히세요. 동안 딱 뭐만 했냐면요.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싹 다 읽었어요. 제가 중3 때 겨울방학 동안 읽었던 책이 다 포함해가지고 200권 정도 됩니다. 하루 종일 책만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계약을 했어요. 학교에 가면서 아빠가 신문을 보시길래 옆에서 신문을 쓱 봤어요. 쓱 봤는데 너무나 무서웠던 게 한 문단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딱 이 생각이 들었죠. 나는 이제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텍스트를 읽는 거를 즐기세요. 지금 집에 가면은 교과서를 읽을 수도 있을 거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을 거고 뭘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모두 텍스트라고 인정을 하시고 자꾸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낫지 않을까. 책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전 들어도 왜 이렇게 가슴에 확확 와닿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놀라운 경험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희 첫째는 지금 필리핀에 가 있잖아요. 볼 수 없어요. 보고 싶을 줄 알았는데 안 보고 싶어요. 너무 미안하죠. 가까이 지금 집에 올 날이 다가오니까 두렵기 시작해요. 제가 형아가 없는 이 한 달, 두 달을 우리 둘째랑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우리 둘째 아이한테 어마어마한 책을 읽히리라 생각을 해서 진짜 저희가 책을 이런 식으로 옆에 쌓아놓고 읽혔어요. 정말 옆에다가 쌓아놓고 그걸 하루 양처럼 읽혔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둘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올린 모든 거 다 하기 싫어하잖아요. 영어 공부도 너무 힘들어했었고요. 책 읽는 것도 힘들어했었고 학교 공부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사립초등학교에서 얼마나 시험을 많이 칩니까? 저희 아들이 어느 순간 백지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이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1학년 때였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유치원 때 잘했는데 왜 그러지? 했는데 저희 아이는 어떤 성향이냐면요. 한두 개만 몰라도 있잖아요. 그냥 모른다고 생각해보려고 백지를 내버린 스타일이에요. 과감하죠.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게 자기가 알아야지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학원에 가면 레벨 테스트를 보면 제가 옛날에 저희 첫째랑 레벨 테스트 봤을 때 이런 애들이 있어요. 90% 알아도 10% 모르는 것 때문에 나 시험 못 봤어. 너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하는 애들이 있고요. 30%만 알아도 아이가 30%나 나와서 나 엄마 아는 게 너무 많이 나왔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조금만 알아도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게 저희 첫째고요. 정말 100%다 할 때까지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저희 둘째거든요. 그러면 학교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둘째가. 조금만 몰라도 그냥 백지를 내버리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교 공부를 힘이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번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어마어마하게 책을 읽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편성 고사를 봤거든요. 어느 날 막 달려오더니 왜 이틀 전이었어요. 어땠니? 하니까 엄마 나 오늘 진짜 잘 봤어요. 이러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잘 봤어? 그러니까 엄마 나 이번에 진짜 잘 봤어요. 왜 그렇게 했더니 시간이 남아 돌았대요. 시험을 보는데 정말 그 시험 어렵거든요. 그 사립고사 사립초등학교 영어 반편성 고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이들이 시간 안에 풀지를 못해서 웬만큼 영어 유치원 나오고 그냥 영어 오래 다니는 애들도 B반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당연히 B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첫째 말고 둘째. 근데 이번에는 모르죠. 결과 나와야 하니까. 잘 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쁘더라고요. 아이가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엄마 나 수업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무슨 말하는지 다 알아들을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저한테 엄청난 감동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얘를 사립초등학교를 빼려고 했었어요. 과연 이 아이한테 이 학교가 가당키는 하나 돈만 아깝지 않나 생각도 많이 했고 오히려 그냥 일반 초등학교에 가서 좀 사랑받고 하면서 좀 지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그냥 다녀보겠다고 하다 처음에 1학년 때는 맨날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저희 첫째는 도대체 학교 왜 가기 싫으냐고 맨날 뭐라 했었어요. 그랬던 아이가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하고 너무 아침에 행복하고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지금 3학년이 기대가 될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 1년 동안 아이를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지만 이런 자신감이 생겼다는 자체만으로도 전 책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말한 현우진도 자기가 자기 경쟁 상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맨날 시험을 너무 잘 보니까 너무 자기는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미친 듯이 책을 봤대요. 그랬는데 딱 그 학교 딱 갔는데 문단으로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건 훈련의 힘이에요. 절대 책 읽는 과정도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얘가 막 문단이 막 들어오면서 아, 난 이제 잘 되겠다. 공부한 속도가 빨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까지 어머니 이해하셨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이것도 잠깐 볼게요. 이게 너무 어렵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틀린 문제를 보면 이게 실수야? 아니면 아니 모르는 건가 진짜 이 생각이 드십니다. 이상한데? 실수인지 모르는지. 시험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막 진짜 어려운 학교들 비해서는 쉽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왜 준비가 안 됐어? 일단 시간 관리 같은 것도 제대로 못했고, 문제를 빠르게 푸는 걸 아예 시험 못했어요. 시간에? 시간 배분이 안 됐구나. 그런데 지금 시아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빨리 푸는 연습은 하는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친구는 정말 많은 학원을 다녀요. 정말 많은 학원을 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풀 때 수학을 풀어내지 못해요. 왜? 시간이 안 돼서. 시간 관리를 못 한대요. 빨리 풀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이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국어학원을 등록하려고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의 힘을 빌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친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 독해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수학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학원에 문의 온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수학은 너무 잘하고 연산 과정은 거의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5학년, 6학년까지 지금 뺐지만 실질적으로 사고력 문제가 나오거나 문장제 문제를 나오면 그 연산을 대입하는 과정이 어려운 거죠. 과연 이 아이가 선행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른 연산이나 너무 빠른 그 선행으로 아이가 웃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문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학년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요. 반드시 중학교에 올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진짜 반드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전에 빨리 다 잡아놓자는 거죠. 2학년, 3학년 절대 늦지 않은 시기예요. 그리고요. 제가 방금 이거 맞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책 읽는 속도도 빨리 해야 되고 책 읽는 습관도 이제 길러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책 읽는 데 쏟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지금 학업을 시작을 해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 공부도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애들도 있지만 할 건 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도 놀아야 되죠. 그러면 계속 책을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요. 3배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현우진처럼 계속 책을 읽으면 돼요. 방학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만 읽으면 3배속은 빨라집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은 지금부터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어야 돼요. 200권, 300권을 한두 달 안에 다 독파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3배 속도는 빨라진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5배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폭 확대 운동을 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10폭 확대는 두뇌 자극이에요. 두뇌 자극. 이 우리 눈과 시신경과 이 뇌신경이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두뇌 활동과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이 눈 활동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구 운동을 많이 하거나 눈 운동을 많이 하거나 어차피 책 읽는 과정도 눈 운동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5배는 빨라진대요. 또한 이 10보 확대 운동은 내가 요만큼 보는 시야를 이만큼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막상 관찰을 해보면 저희 학원에서 책통클럽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관행을 했었거든요. 거기 10폭 확대 운동이라는 안구판이 있는데요. 그 안구판을 했을 때 아이들을 많은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 시야가 딱 이 휴대폰 크기에 다 이게 되어 있어요. 요만큼만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맨날 휴대폰을 보다 보니까 아이의 10폭은요, 요만큼이에요. 그 10폭을 여기까지 늘려주고요. 아래로 늘려주고 좌우로 늘려주고 하는 그 확대 운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한 번에 책을 보는 속도가 빨라지더라는 거죠. 그 훈련이 제대로 된 아이들은 5배는 빨라진대요.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그렇게만 해도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것도 훈련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10배에서 100배까지 빨라지는 책 읽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 나의 좌뇌 우뇌를 같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좌뇌 우뇌를 동시에 활용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활용해 주면 아이들의 그 뇌 운동 속도와 아이들 책 읽는 과정과 이런 과정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10배에서 100배는 빨라진대요. 두 번째, 포토 리딩 시스템은요. 책을 찍어내듯이 읽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어떻게 찍는다고 해서 책이 읽어지겠어요? 우리 어릴 때 플래시카드 많이 해보셨죠? 플래시카드가 바로 직관내에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게 우뇌 운동이 엄청난 활성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책을 찍어내듯이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 시치다 그 훈련 자체로 보면 이게 책을 찍어내듯이 읽잖아요. 그런 훈련, 저는 어릴 때 이 활동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직관뇌가 되게 많이 발달을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활자를 인지시키는 좌뇌가 아니라 그림을 인지시키는 우뇌를 발달시키는 훈련들을 어릴 때 해주면 아이들은 빠른 속도로 두 가지 뇌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SNLP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N, 뉴런, L, 랭귀지, P, 프로그램이에요. 뉴런 리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뉴런, 뇌세포가 책을 읽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이미지 트레이닝 자체가 내가 활자로 인지를 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 활자 내용을 상상하는 과정을 이미지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10배에서 100배까지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 아이들 적용을 해봤죠. 적용을 해보니까 진짜 빨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빨라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정독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키워드를 암기하는 방법이라든지 아이들이 빠르게 읽어내면서도 아이들이 빨리빨리 캐치하는 능력을 같이 심어줘야지만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책을 아무리 이렇게 빨리 읽었다고 해도 이 책 딱 덮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활동을 같이 함께 어머니들한테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려고 저희가 준비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죠. 좌뇌는 문자학습, 수학적 언어, 언어표현, 논리, 사고, 분석 계열. 여기 뇌 그림만 봐도 아실 거예요. 화학-수학적인 사고가 옆에 적혀 있고 오른쪽에 보면 막 그 물감이 튀겨져 있잖아요. 미술하는 아이들, 예술하는 아이들, 우뇌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영상학습, 공간지각, 직관뇌, 음악예술, 상상, 창조, 총체적 사고가 모두 우뇌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좌뇌만 가지고 독서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텍스트를 인지하는 것은 좌뇌예요, 좌뇌. 그죠? 텍스트는요, 우리가 그 글자를 암호화시켜서 이런 글자로 읽도록 우리끼리 약속하다라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우뇌를 활용하지 않고 좌뇌를 활용하고 내 눈으로 그 글자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만 인지를 하면 애들은 읽어내긴 하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은 하지만 덮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뇌를 활용하는 것은요. 우리가 활자를 인지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머리 탕탕을 하면서 그 활자를 다시 바꿔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미지화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뒤에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머니가 몇 개까지 기억하는지 한번 좀 이따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한번 지금부터 해볼게요. 저희 초시계 한번 재볼게요. 시작! 30초 남았어요, 어머니. 15초 남았어요. 하고 계시죠?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한다는 거. 그러면 어머니 종이 있으시면 한번 써보시겠어요? 종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써보시고 내가 몇 개를 기억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보이나? 저희도 이 훈련을 했거든요. 몇 개 기억했는지 한번 써봐 주시겠어요? 기억했는 사람들은? 5개요? 저랑 똑같네요.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의 뇌는요, 4개를 기억하고요. 5개를 기억 이상을 하면요, 굉장히 그 총명한 뇌를 가졌다고 해요. 근데 주아 어머니는 6개 기억했다는 건 역시 똑똑하신 어머니세요. 와, 7개. 대단해요. 윤서. 와, 대단하다. 총명한 뇌를 가지셨습니다. 진짜 똑똑한 IQ 100, 뭐라더라? 125 이상이 7개 이상을 기억한다고 해요.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게요, 어머니들. 준비되셨나요? 제가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훈련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여기 이걸 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한번 기억해 보세요. 15초 남았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아, 적으신 분들은 몇 개 적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또 채팅창에. 이런 좀 나한테 10개 다. 근데 이게 이미지로 기억하니까 훨씬 더 잘 기억하고 훨씬 더 많아. 10개 다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그림이 훨씬 더 쉽죠. 저는 글자는 다섯 개 기억했고요. 그림은 10개를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이거 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글자 활자로 인지하는 거하고 그림으로 인지했을 때 우리의 기억은요, 그림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뇌로 기억하는 게 더 쉬운데 우리는 공부를 좌뇌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머릿속으로 글자를 쓰면서 기억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은 엄청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벌써 오래된 뇌과학자들은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림으로 기억해라, 이미지로 기억해라, 상상으로 기억해라. 그때 그 감정조차도 기억해라. 내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 공부를 했어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내면 아이들은 기억이 안 나도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까지 기억해서, 아, 맞다. 그때 프랑스 혁명에서 이야기했었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세계사 선생님이 그 프랑스 혁명 때 했던 그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과 이미지와 이 기억은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 들었던 음악 같은 거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감정하고 내 기억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근데 뭐 내가 10년 전에 봤던 책이 기억이 나나요? 그냥 활자로 인지했던 게 바로 이런 걸로 아이들 공부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부법을 몰랐어요, 그동안. 어떻게 우내 자뇌로 공부를 하라는 거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자뇌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기능과 우뇌의 영상으로 인식하는 독서법을 통해서 독서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좌뇌 독서법은요. 7, 3, 2, 5, 2, 2, 5, 7을 하나하나 떨어져서 활자 하나하나 떨어져서 공부하는 것을 좌뇌 독서법이라고요. 우뇌 독서법은 그냥 찍어내듯이 7, 3, 2, 5, 2, 5, 7 이걸 한 번에 다 찍어서 한 번에 같이 기억을 하는 거고요. 전체 홀브레인 독서법은요, 의미 단위로 끊어서 7325, 2257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게 이런 방법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좀 더 쉽죠. 그럼 우리가 끊어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걸로 끊어서 아이들한테 기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두뇌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뇌는 우리 편이 아니래요. 뇌는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뇌랑 사기를 쳐야 돼요. 뇌한테. 나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5개 중에서 지금 하나만 기억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 이러면서 계속 뇌하고 거래를 하는 거래요. 우리가 큰 그 글자 전체를 기억을 하라고 하면 뇌 자체가 나 기억 못해. 야, 너 이거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기억하지 마. 라고 우리 두뇌가 우리한테 말을 한대요. 우리 두뇌는 편하고 쉽고 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렵고 힘든 게 있으면 안 하려고 하죠. 우리는 의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나가지 말자. 그렇게 늘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서 나와야지만 우리가 성공을 하잖아요. 그랬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 뇌를 괴롭혀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뇌를 괴롭혀라, 뇌를 괴롭혀라. 그러면서 기억하기 좋게끔 뇌랑 계속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중에 또 다른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즘 그런 거 듣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남과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면 공부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라는 것이 제가 요즘 받은 교훈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요. 그 사람들 자기들만의 공부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공부만 했잖아요. 그 자기들만의 공부법을 요즘은 다 공유를 해요. 공유해서 나 이렇게 공부해서 고시 합격했어. 나 이렇게 기억했더니 다 기억할 수 있었어라고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몰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막 칭송하고 막 그 사람 막 되게 막 대단하다 그러고 그 사람 밑에 한번 배우고 싶어 하고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 것만 가지고 꽁꽁 묶어서 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나는 더 성장하는 시대예요. 제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모든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세요? 이랬더니, 내가 공개한다고 해서, 세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주고, 나를 더 알아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라고 하시면서, 요즘은 다 그렇게 아는 거에, 하지만 난 더 발전돼 있겠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공유를 해서 주려고 하다 보면, 자신이 더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이제 7살 때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면 상위 0.1%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김경일 박사 아세요? 김경일 박사가 저자인데 그 강사님의 제가 강의도 엄청 많이 쫓아다녔고 상위 0.1%의 비밀을 읽어보면요. 너무 재밌는 그,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0.1% 아이들을 몇 년간 추적을 해봤더니 이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이타적인 마음. 내가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이만큼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아이들 있잖아요. 나만 알아야지, 뭐 내 것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애들이 꼭 2, 3등 하는 아이들이래요. 나만 알아서 나만 공부를 잘해야지. 근데 남들하고 범접할 수도 없는 전교 1등은요. 만약에 꼴찌가 가까이 다가와서 가르쳐 달라고 해도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서 완전 기본 지식인 그걸 알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개념이 있었어라고 알게 되면서 이 아이는 더 성장을 하는 거죠. 남들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하는 말 들어보셨죠? 결국에는 이 이타적인 마음이 자기를 성공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당연히 어떤 때는 이 방법을 내 아이만 공부하고 싶고 내 아이한테만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 되게 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알려주다 보니까 내가 내 아이를 성공시켜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절대 사람이 말하는 힘, 내가 입으로 말하는 힘은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진심으로 다 묻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를 성공시키고 싶고 이게 뭔가 사례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당당하게 엄마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1%의 비밀은 이타적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심만 부리지 마시고 서로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커가는 세상이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집중과 몰입의 차이, 아무리 우리가 우네로 공부해야 되고 자네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았지만 그걸 공부하기 위한 그 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허겁지겁 와가지고 딱 앉아서 공부하라면 공부해지나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수업 전에 유튜브 보지 마라. 수업 전에 바로 노는 걸 멈추지 마라. 항상 수업하기 10분에서 20분 또는 그 사이에는 모든 걸 자기 하고 있는 걸 멈춰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막 오락을 하고 있거나 유튜브 막 보고 있는데 수업할 시간이야 라고 딱 했을 때 애들 어때요? 막 짜증내고 하기 싫은 마음으로 앉아있잖아요. 수업 제대로 되나요?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저도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이가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9시에 화상 수업이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화상 수업 시작해 하고 딱 바로 하라고 하니까 애가 벌써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재밌게 보고 있는 영상을 꺼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짜증내고 화가 나고 선생님 말이 하나도 안 들리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갖다 붙이고 1타 강사가 와서 내 아이의 과외를 해줘도 절대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머릿속에 이미 벌써 유튜브를 못 보겠다는 그 자체가 꽉 차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 5분에서 10분 사이는 절대로 하던 것을 멈춰 있어야 돼요. 어제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애가 뭔가 하고 있는 걸 하는 걸 멈추고 했더니 애가 수업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짜증이 난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문제를 푸는데 평소에는 되게 잘 맞추는 아이가 거의 다 틀리는 거예요. 너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다 했더니 그냥 이미 짜증이 난 거예요. 엄마가 그냥 억지로 그 수업 시간에 들여보내니까. 그런 아이들이요. 엄마들이 몰라서 그렇지 대다수의 학원에 가면 그런 애들이 반 이상입니다. 하기 싫어서 막 늘어지고 막 엎어지고 막 대충 풀고 기억 안 하고 난리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이 엄청난 의지가 있지 않은 이상 그 아이들 두고 갑니다. 진짜. 그냥 얘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수업에 방해만 안 되면 되지. 어머니들 근데 명심하셔야 돼요. 학원이 이 아이를 끌어주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내 아이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이 절대로 답은 아니고요. 학원에 보낸다 하더라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일찍 보내시고요. 그 앞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집중과 몰입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몰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 과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10% 20%도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그 집중은요, 우리가 억지로 집중력이라는 것은 역은 힘 역자예요. 내가 힘을 가해서 집중의 시간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거의 수업 마칠 때쯤 되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집중은요, 얘들아, 집중하세요. 자, 수업 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손뼉 치고 시작! 이러면서 억지로 그걸 끌고 나가잖아요. 몰입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떤 자세 하나만으로도 스스로 몰입의 시간으로 빠져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하고 몰입은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아예 처음부터 몰입 과정으로 들어가는 이 빨간색이 이 몰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몰입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중간에 그 점이 하나 보이죠? 그리고 겉에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큰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한 곳에 그냥 초점을 두고 끝까지 응시하는 거예요. 응시를 하면 어느 순간 겉에 있는 큰 원이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 뇌 상태를 아주 그냥 안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고 많은 사람들이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아이들한테 같이 하면서 그냥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아이들한테 막 뭔가 집중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렇게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요, 명상이거든요. 우리가 명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눈을 감고 머릿속에 그 그림을 연상시키도록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눈을 감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편안한 휴식으로 들어갑니다. 친구를 기다립니다. 이 친구는 커다란 고래와 비슷합니다. 그 친구의 나이는 무엇이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쌓았고 아이들한테 말을 해주면서 아이들한테 그 내가 말하는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 있는 상상을 하게. 그것이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의 첫 번째 과정이거든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연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그냥 무조건 눈을 감고 너희가 오늘 학원으로 오기까지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랑 마주쳤는지 한 시간으로 돌아가서 한번 머릿속 그 시간까지 되돌려봐. 되돌려보고 내가 지금 지나가다가 누구랑 마주쳤는지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이 생각나요. 분명히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나간 것도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왜냐하면 우리는 눈으로 봤지만 생각을 안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상으로 계속 그 아이들한테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드는 훈련을 해요. 그게 공부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엄청 그 똑똑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쉬는 시간에 아무리 신나게 놀다가도 1, 2분 전에 눈을 감고 다음 시간을 상상하는 그 휴식 시간이 아이들 공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대요. 옛날에 그 박찬종도 그런 말을 했어. 여기 되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자기주도로 컨설팅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강의에서도 제가 그때 200만 원 주고 그 강의를 4번 들었거든요. 거기서 무슨 말 하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다 필요 없어. 그 짧은 시간 안에 잠깐 눈을 감고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공부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짬뽕이 되어서 저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명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그 시간을 끌어내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수업으로 해서 몰입의 시간으로 가는 거죠. 이거 여기.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수업 이제 눈을 뜨고 진짜 마음의 호흡을 가다듬고 내 몸을 긴장 상태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쫓아왔더니 학원까지 오는 과정, 수업 들어오기 전에 헐떡벌떡 뛰어나가든지 내가 막 오락했던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내 몸에 몸을 이완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락을 많이 하거나 유튜브를 많이 봤을 때 눈도 엄청 아이들이 필요하고요. 어깨, 목 이런 데 엄청 그 힘든 그 여러 가지 근육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머리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 마음을 가다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쌓여있는 이런 근육도 풀어주고 아이들하고 수업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몰입으로 갈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정말 재미있는 놀이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빠져들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두뇌 트레이닝 수업에서 아이들한테 30초 동안 이 국기를 보여줘요. 국기의 나라 이름도 보여주죠. 그러면서 바로 이 옆에 부분에 보면서 아이들한테 방금 기억했던 걸 떠올려서 말해봐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시작이 불가하고 엄청 두꺼운 국기 카드를 그냥 플래시카드를 많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거의 그냥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애들은 내가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아이들은 맞추고 싶은 욕심이 있고 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몇 개 기억했는지 묻질 않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냥 스스로 기억하는 훈련을 기를 거기. 나중에는 물어보죠. 어느 정도 기억했는지 스스로 성씨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머리를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공해줘요. 어머님들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여기 아마 맞출 수 있는 분들은 쉬울 거예요. 몇 번일까요? 맞추신 분요? 원래 제한 시간 맞습니다. 2번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나 쉽게 보이면 쉽게 보이는 건데 끝까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것도 빠르게 보게 해서 아이들한테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동그라미가 밖에 있고 안에 있는 건데 아이들이 또 막 헛한 걸 막 찾아요. 그래서 요런 게 재미로 집중을 발휘할 수 있는 거 힘을 길러줘요. 오른쪽 문제를 보시면요. 이게 연역적 사고 추리 훈련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몇 개의 단서를 가지고 이 모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성이 뭔지, 몇 살인지, 몇 살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7세 아이들이 영재원에서 나온 문제예요. 7세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즐겁게 풀어내는 과정들인 거죠. 이거는 알 수 있겠어요, 혹시? 이 문제는 요거 저희 수업하는 아이들하고 해봤는데 엄청 어려워하더라고요. 주아가 이거 되게 어려워했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것부터 아이들한테 추리를 하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송구는 김군보다 나이가 많고 익현이보다 어리다. 그리고 철민이와 동식이는 보세요. 철민이와 동식이는 익현이보다 어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익현이가 제일 나이가 많다는 뜻이죠. 그럼 익현이는 12살인 거예요. 맞죠? 그럼 철민이는 동식의 외사촌 동생이다. 철민이가 외사촌 동생이래요. 그럼 철민이가 동생이란 뜻이니까 10살이겠죠. 그럼 동식이는 자동 11살이네요. 이렇게 아이들 나이를 다 구분하고 위에 보면 김군, 이군, 김군, 송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송군은 김군보다 나이가 많다. 송군은 김군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벌써 그리고 뒤에 여기 많고 익현이보다 어리다. 익현이보다 김군이 어리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익현이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풀었어요? 송군은 김군보다 나이가 많고 익현이보다 어리다. 그러니까 송군이 익현이보다 어리다는 뜻이니까 익현이는 이군이겠네요. 이해했어요? 맞죠? 맞아. 이익현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맞습니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이거를 하나하나 구할 수 있는 것부터 추리해서 아이들한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요, 진짜 좋은 사고력 키우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연역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제가 되게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구하는 방식들을 얘들아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거기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들여다보는 애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면서 벌써 집중을 엄청나게 해요, 애들이.
그래서 요거 저희가 독서하기 전에 이런 두뇌 트레이닝 수업을 하는 이유는 머리를 계속 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랑 수업하고 나간 애들이 엄마 머리 쥐가 날 것 같아. 그런데 재밌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 저희가 주말마다 독서 캠프라고 5시간씩 수업한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훈련 과정을 합쳐서 5시간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렇게 훈련하고 책을 따서 10권씩 읽고 또 이렇게 훈련하고 명상하고 또 책을 10권 읽고 그리고 키워드 찾아내는 훈련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5시간이 모자라지 않고 엄청 열심히 훈련을 해요. 선생님 24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생각 찾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왜냐면 학원에 학습만 열심히 해야 되죠. 주어진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내가 열심히 받아 적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생각은 언제 자라나는 줄 아세요? 바로 공백 시간에 자라나요. 공백. 아이들한테 시간의 틈이 생겼을 때 아이는 뇌는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틈이 없어요. 우리가 놀면서도 두뇌가 성장한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우리가 뇌의 크기는요. 우리 몸 전체의 2%래요. 그런데 우리가 뇌를 생각했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는 20%래요. 2%의 뇌가 20%를 소모한다는 뜻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듣고 받아 적는 그런 훈련만 하니까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고 두뇌를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두뇌 찾기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냥 무작정 활자인지 공부 안 되고요. 무작정 아이들한테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 안 되고 이 모든 시간들을 깔아준 상태에서 아이들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엄마들하고 이걸 어차피 어머니 아이들을 우리가 매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머니도 알고 계시고 아이들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함께 끌고 나가자는 거예요. 다시 어머니들 너무 왜 애들이 재밌어하는지 알겠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이래요. 얘들아 1분 동안 그림 보세요 하거든요. 1분 동안 그림 보고 자 집중하세요 하면서 하면 뭐 집중하라 소리 하지 않아도 집중해요. 왜냐면 1분이라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 집중을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 여기 빈칸 채워 넣으세요. 어떠세요 어머니들? 여기는 반드시 패턴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기억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기억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만의 공부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 절대 못 외워요. 보다 보면 스스로 패턴을 익히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아무리 복잡하고. 풀 수 있겠죠? 너무 이렇게만 시간 보내면 안 되니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문제 한번 보세요. 맞죠? 예, 너무나 아이들한테 대칭으로 보면 이루어지고 여기 보시면 이거 제가 그냥 만든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곤충, 여기 보면 숫자, 여기 보면 과일, 여기 보면 나라, 여기 보면 남은 공간을 아이들이 이것도 순서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색깔부터 기억하려고 하면 기억을 못해요.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남은 부분에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마지막에 바른교육연구소. 아이들이 이거 제일 잘 맞춰요. 너무나 기특하게.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런 재밌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집중하지 않으라고 해도 집중을 해요. 그리고 바로 독서로 넘어가 보세요. 애들 초집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두뇌 수업에도 두뇌 독서 수업에도 반드시 이런 두뇌 트레이닝 수업에 넣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빨간 것부터 그러니까 색깔부터 맞추려고 하면 못 맞춰요. 빈 공간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내가 뭐부터 알아야 되고 뭐부터 몰라야 되는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 아이들이 하다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몰입의 그 시간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시력 강화 눈 스트레칭 훈련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저희가 함께 저희랑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그 소장님께서 저희한테 내어주신 교재입니다. 이 교재가 좀 이따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가로 세로로 아이들한테 시각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12, 6, 12, 6, 9, 3, 9, 3을 눈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하시면 눈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눈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살고 있어요. 책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TV를 보면 눈을 그냥 가만히 한 곳만 응시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보 상자라고 하고 전두엽을 망치는 거라고 하고 그냥 TV만 보고 있으면 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뇌를 안에 관찰을 해보면 전혀 뇌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 TV나 그런 것들은.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다른 각도로 시각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런 시각 운동을 하고요. 여기 보면 집어넣었잖아. 뒤로 뺐어요. 아. 그리고 10복 확대 운동이라서 오른쪽 왼쪽에서 눈을 이렇게 해주고요. 아이고. 여기서는 플래시카드 10복 확대 영상 이런 이해시키. 맞아요. 어머니 혹시 영재원 다니셨어요? 이 영재 교육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영재 교육원에 가지 못하면 이런 교육을 혹시 어디 다니셨나요? KG 다니셨나요? 아이 이름이 뭐지? 윤서? 아, 윤서. 두뇌 트레이닝 하는 때 들어오는 아이인데. 아, 윤서가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구나. 왜냐하면 저도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저희 아이들 둘 다 영재원에 다녔거든요. 영재원에 다녔는데, 아, 그렇구나. 혹시 그거예요? 그 영재호. 그 언주역에 있는. 와, 그렇구나. 어머니도 거기 다니셨구나. 윤서 몇 살? 5학년인가? 4학년이에요, 지금? 윤서가? 아, 어머니 언주역에 있는 영재호 다니셨구나.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 그랬구나. 영재호에서도 하는 것도 다 플래시카드 훈련이고 애들 기억법 훈련 다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반갑네요, 어머니. 아, 저는 공동육, 어머니들 와서 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밥 막 같이 함께 활동하면서 그 근처에 이사 가가지고 막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가워요. 저는 영재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실제 영재원을 다녔었어요. 우리 아이들 2명 다. 그래서 영재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만든 거예요. 워크지를. 너무 아이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거기 막 좀 보고 제가 이름 바꿔가지고 그렇게 제가 했거든요. 아, 그랬구나. 어머니 반가워요. 아, 이렇게 영재 교육 하시는 분들을 가까이서 만나다니. 근데 영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지 않거든요. 다 이런 과학적 원리나, 우리도요. 저도 10개월 때 플래시카드 엄청 했거든요. 직관내가 엄청 발달하더라고요. 거기 플래시카드가 엄청 많거든요. 진짜 그 분류 다 돼가지고 엄청 많아서 애들 플래시카드 연습하는 거. 근데 이게 유아 때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초등학생들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나랑이 좀 아이들이랑 플래시카드 재미있게 놀고 거기에 관련된 책 같은 거를 빠르게 보고 했더니 얘네들이 훨씬 더 잘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한자나 영어나 이런 공부 방법들을 아이들한테 하나씩 경험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괄적인 공부를 하면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 엄마표를 같이 하면서 공부법이나 기억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때 해야 될 게 다양한 공부 방법이잖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영어 단어를 외우더라도 A라는 방법이 맞는 친구가 있고 B라는 방법이 맞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는 공통적으로 C라는 방법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유하고 아이들한테 맞는 공부법들을 함께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책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예요. 맞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그냥 진짜 영재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다녔던 영재원에서는 3시간 동안 수업 중에서 1시간 동안은 무조건 이 프로그램을 해요. 그거는 4학년이고 5학년이고 6학년이 다 똑같아요. 첫 시간은 3시간 중에 첫 시간은 무조건 이 두뇌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 말은 아이가 말랑말랑한 뇌를 만들 때까지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그런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10호 확대 운동까지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카드 돌리는 것도 최종 목표는 책이에요. 책을 바로 눈에 확 들어오게 하기 위한 훈련이거든요. 어머님들은 속독이 그냥 속독만 보시면요.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말하는 건 속독이 아니에요. 속독을 버리고 빠른 정독을 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독을 20배를 빠른 훈련을 아이들하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독서에 적용할 때는요. 20배를 쓰는 게 아니라 두세 배만 올려도 아이들의 속도는 빨라져요. 그 속청이 뭔지 들어보셨죠? 속청은요, 처음에 아이들한테 영어를요, 1배속으로 듣게 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대충 문장을 다 익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배속, 1.5배속, 2배속, 3배속까지 올리거든요. 그렇게 애들한테 같은 그 내용을 계속 속청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1배속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어요? 엄청나게 느리게 들리고 이게 너무 잘 들려요. 바로 그 효과거든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빠른 속도로 보는 건 훈련이고요.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책을 볼 때는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그거를 4분의 1만 줄여서 아이들이 속도를 빨리 해도 빠른 속도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는 빠르게. 그래서 속독은요, 속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속독을 빠른 정독으로 바꿔오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오른쪽 왼쪽 하고 아래 위로 10호 확대 운동을 하고요. 요거 잠깐 보실게요. 대충 훑고 넘겨야 할 부분과 정독해야 할 부분을 바로바로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문장을 동일한 강도로 읽는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반드시 이 철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명확히 아이들 안구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뒤에는 아이들이 책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책 훈련들이 눈 운동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의미 없는 그냥 그림들이잖아요. 그 그림들을 눈 속에서 계속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체구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아이들과 함께 적용을 시킬 거고 엄마들도 같이 함께 해볼 거예요. 그렇게 이 훈련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보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거 단계가 있어요. 이 훈련하는 것도. 이것도 빠른 속도로 이 단어들을 캐치하는 훈련이거든요. 해보시면 엄청나게 어머니도 여기 보시면요. 이 훈련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만약에 아니야.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오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막 찾아요. 근데 우리가 찾는 속도가 이렇게 찾으면 어때요? 너무 느려요. 이미 다른 애들이 다 생각하고 없어요. 그런데 바로 눈을 한번 탁 찍은 훈련을 하면요. 내가 오전 하면 애들이 이슬비 바로 옆에 있는 단어를 얘기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동경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모든 문장들을 내 눈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단하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찾으라 그러면요. 너무 느려요.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그 속도가 되게 빨라지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여기 하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순 이러면 애들은 교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바로바로 나오진 않아요. 훈련되다 보면 한 페이지 딱 보자면 다리미 딱 하면 애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찾았던 것이 애들이 이렇게 찾으면서 바로 이거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하고 훈련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책이나 이런 단어들을 읽을 때 항상 이 우리 눈의 패턴이나 이런 습관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왼쪽부터 글자를 읽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훈련을 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두 줄을 보면서도 그 안에 핵심 내용을 뽑게 하고 세 줄을 보면서도 핵심 내용을 뽑게 해서 결국에는 문단을 보고도 이 안에 있는 중심 내용들을 아이들이 파악해 가면서 그 파악한 내용을 머리로 그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을 자꾸 이미지화하는 훈련들을 계속하고요. 글자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의미 단위로 끊어서 보기, 한 줄 보기, 두 줄 보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도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지각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시신경이랑 뇌랑 연결돼 있잖아요. 이걸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두뇌 활동에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적인 것들을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하니 이런 방법적인 것들을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집에서 함께 해보면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랑 같이 눈 운동도 해보고 이런 놀이들을 통해서 하니까 얘네들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함께 어머니들도 함께 해보시는 걸 권장해요. 저희도 같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도움이 되고요. 뭘 보여? 요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축구 경기 있잖아요. 이 축구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사진을 찍죠. 그럼 우리의 시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시야는 아마 여기에만 있을 거예요. 여기. 왜냐면 우리의 시폭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시폭 확대 운동을 하는 거는 내 눈이 한번 딱 봤을 때 이만큼씩 보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을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우리의 눈은 어쩔 수 없이 이 중간선만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폭을 확대시켜주면 책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게 만드는 거죠. 한눈에 쏙 들어.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이런 것들도 한눈에 들어오게 해서 시폭을 확대시켜서 눈을 한 번에 한 번에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은요. 아이들 나중에 공부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모든 활동은 나중을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이게 우뇌 자뇌 통합 훈련이라고 해서 이렇게 눈을 굴리면서 내 우뇌와 자뇌를 이렇게 계속 교차시켜 주는 거. 이것도 그냥 잠깐 해요. 그냥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테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어릴 때 뭘 훈련시키면 좋았냐, 구체적으로 어느 학원에 보내면 좋아, 이런 말 할 때 내가 만약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학원에 보내겠다. 그래서 그걸 어린 시절에 빨리 그걸 훈련을 하면 어떤 뭐 역사학을 하든 물리학을 하든 학문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슨 학원일까요? 박문호 박사님 아시죠? 뇌과학 쪽에서 엄청난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분 박사님의 그 강의를 1시간 동안 들으면 사실은 절반 이상 못 알아들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자기가 만약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이거 하나만은 가르치겠다. 보낼 수 있는 학원은 이거밖에 없다고 하신 학원이 있어요. 뭘까요? 들으신 분은 아실 수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 제가 말할게요. 바로 스케치 학원이에요. 스케치 학원. 박사님이 말하는 건 스케치 학원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냥 미술을 배우는 그런 미술 그리기 하고 막 그 스킬을 배우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요. 물감 수채화 훈련하고 소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빠르게 스케치해낼 수 있는 그 스케치 훈련. 우리가 뭔가 인테리어 회사를 가든 엄청 유명한 그런 대기업 회사를 가든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내가 뭔가를 바로바로 이렇게 그 스케치해가지고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엄청 그 뇌가 빨리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케치 훈련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는 아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훈련이 되면 이미지 트레이닝은 자동으로 된대요. 그런데 이거를 배우는데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하는 생각의 탄생이라는 그 책이 주목할 만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와이스버그라는 사람이 썼는 창의성이라는 책도 있어요. 굉장히 역작인데 그쪽에서 이제 쭉 하는 것 중에 확 와닿던 거는 형상화라는 거. 특히 이제 예술 쪽, 예를 들면 조각을 한다 생각. 형상화된 이미지를 끄집어내는 거는 운동 출력이라는 거예요. 아주 집중적으로 부수에서 그 조각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아주 숙달된 운동 출력 과정이거든요. 형상화가 첫 단계고 형상화를 통해서 운동 출력까지 바뀌는 과정이 대부분 스포츠 과정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려운 자리 떠오를 수 있나요? 흐릿하죠? 자, 이처럼 형상화를 해야 돼요. 형상화는 훈련 과정을 동반합니다. 훈련을 해야만이 형상화가 되고 그 과정을 자꾸 등한시하면 이미지로 된 것들을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미지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훈련은 우리가 거의 하질 않아요. 영재원에서는 이런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시켜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작가는요.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미지로 상상을 해서 팔자로 글을 적죠. 그게 작가잖아요.
그러면 독자는 어때요? 독자는 이미지를 쓴 작가의 글을 활자 눈으로 인식을 해서 좌뇌로 인식을 해서 우뇌로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오늘 이 책을 읽었더니 눈으로 분명히 그 책 활자를 읽고 있는데 머릿속은 그 책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훈련 공부 과정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계속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은요, 반드시 우리가 오랜 동안 훈련하는 걸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게 바로 정독이라고 해요. 독자가 작가가 그려내는 그 이미지를 내가 그대로 그려낼 수 있는 것을 정독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책을 활자를 인지를 하지만 머릿속으로 운에 적용을 해서 그걸 이미지화 시키는 훈련은 정말 독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도 우리가 교과서 독자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 훈련, 형상화, 시각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아시죠? 책 글씨로만 공부를 하면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활자가. 근데 우리가 왜 TV에서 봤던 거는 기억이 계속 나요. 막 3년 전에 어느 연예인이 뭐 예를 들어 뭐 지석진 씨가 어떻게 하면 기러기 아빠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말씀하셨던 건 제 마음에 새겼거든요.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근거 없죠 같은 말씀하셔서 너무 티내지 마라. 너무 반대해도 안 된다. 근데 그게 그 시청각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듣기 힘든 수업도 많고 지겨운 수업도 많죠. 대부분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할 때 그 장면이 이제 생각이 비슷하게 나와요. 아, 맞아. 이때 되게 썰렁한 얘기를 했었지. 이때 듣고 싶지도 않았던 자기 첫사랑 얘기를 했었지. 이런. 자, 그럼 서울대학교 당당히. 요거 보시면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부를 잘했던 이 삼형제들, 이 애들이 이 활자로 인지하는 건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림이나 시청각을 활용하거나 그때 그 기억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잘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시청각의 힘이고 시각화의 힘이고 형상화의 힘이거든요. 아까도 보셨듯이 어머니 활자로 인지했던 게 기억에 잘 남았어요. 그림으로 인지했던 게 기억에 잘 남았어요. 바로 그거를 우리 공부로 대입한다면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쓰라고 딱 했더니 도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국사 왕 1시간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내가 독창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거 간단한 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콜럼버스 달걀 같은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공부는 각자가 해보는 거예요. 남한테 강의 듣는 게 공부의 초기 단계입니다. 공부는 90%가 각자가 연필로 손으로 해보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요. 어차피 이미지 트레이닝은요. 내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얘들아 소나무 생각해. 요거 소나무 나왔지? 키워드 나왔지? 소나무 생각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해보지 않고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없죠. 앞에서 그냥 수학 가르치는 강사, 영어 가르치는 강사는 아이들한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훈련들은요. 아이들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엄마표로 만든 이유가 저희가 아이들한테 해주시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엄마가 배우고 아이들과 함께 배우면서 이거를 함께 서로 매일 해보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 과정. 어쩌면 이런 플래시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활자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인지를 해서 머릿속에 기억해보는 거거든요. 어떤 이제 공부 되게 정말 잘하는 진짜 대단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영어 단어도요. 계속 손으로 하나하나 익히는 게 아니래요. 빠르게 넘겨서 머릿속에 다시 반복, 다시 또 빠르게. 그러면 5분 안에 500개의 단어를 외울 수 있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넘겨가지고 내가 뭐를 기억을 잘하고 뭐를 기억 못하는 걸 빨리빨리 넘기고 또 모르는 거 다시 골라내서 다시 또 빠르게 하고 빠르게 들어가는 그 훈련은요. 오히려 기억에 훨씬 도움이 돼요. 하나의 단어를 계속 쓰면서 이거 외울 때까지 하나 더 외우면 넘어가고 요거 다음 거 외우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넘기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빨리 구분해내는 거. 그것이 바로 빠른 속도로 공부하는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그때 옛날에 어릴 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예전의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쓰면서 해라. 손으로 계속 이거를 외워라. 그으면서 해라. 이러면서 계속 아이들한테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 이런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전래동화를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건데요. 왜 전래동화로 하냐? 전래동화는요, 누구나 쉽게 그림으로 인지하고 글자를 다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어떤 이야기인지 상상이 가장 잘 되는 책이에요. 그림과 글자가 거의 일치하는 게 전래동화거든요. 그림만 봐도 어떤 책인지 훈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60대든 50대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모든 훈련의 시작은 전래동화로 돼요. 그 이유는 전래동화에 나와 있는 그림과 글자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그리고 알기 쉽고 아이들 머릿속에 뇌를 착각시키기 좋은 책이 바로 전래동화예요. 왜냐하면 그냥 쉽게 넘어가도 아이들은 이 책을 봤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너 그거 제대로 봤어? 제대로 안 봤지? 어떤 내용 기억해? 이런 순간 애들은 머릿속에 싹 지워버린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훈련이 제대로 될 때까지는 자꾸자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두는 거예요. 아이 믿고.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 보면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그림만 보며 이해하기 쉬운 책을 선택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영상 훈련의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전래동화가 가장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키워드를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책 속에 있는 그 전래동화의 책 중에 모든 키워드를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내가 중요한 키워드를 스스로 빼낼 수 있고 그걸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훈련이 바로 이렇게 빠르게 처음에는 그림으로 보고 그다음에 글자로 보는 건데 글자 보는 것 중에서 키워드를 빨리빨리 뽑아내서 그걸 빨리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내가 요술 항아리라는 키워드를 뽑았어요. 그럼 이 요술 항아리라는 그림을 인지시키고 머릿속에 상상하고 마차라는 키워드를 뽑았어요. 그럼 마차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요술항아리와 마차라는 글자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요술항아리라는 글자 그림과 마차의 그림을 떠올려서 그거를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지만 아이들은 공부하고 외우는 방법과 그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잠깐 요 영상도 잠깐 보실게요. 됩니다. 한번 딱 훑었을 때 어렵고 애매한 문장은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쉽고 명확한 부분들만 캐치하셔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어와 동사에만 집중하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시간 왕창 부족하고 독해 점수 절대 안 오릅니다. 독해는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시간 부족해서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대충 훑고 넘겨야 할 부분과 정독해야 할 부분을 바로바로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문장을 동일한 강도로 읽는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반드시 이 철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한번 딱 훑었을 때 어렵고 애매한 문장은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쉽고 명확한 부분들만 캐치하셔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어와 동사에만 집중하시면 되는데요. 이분의 공부법이요. 저는 엄청 마음에 들거든요. 아까 영어를 빨리 하라는 분도 이분이 얘기하셨고요. 이 독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쉽고 어려운 문장들을 내가 빨리 캐치해서 어떤 부분을 버려야 되고 어떤 부분을 캐치해야 되는지 스스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것도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두꺼운 책을 읽고 나서 이 책들을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어차피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버려야 될 부분과 익혀야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구분하는 훈련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려면 책을 빠르게 봐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장 좋은 책 1단계가 바로 전래동화고요. 2단계가 명작동화예요.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흐름으로 연결된 책들. 그런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까 제가 키워드를 인수분해하는 방법 이런 거 알려드렸죠. 여기 보시면요. 제가 간단하게 큰 바위와 소나무라는 책을 읽으면 차가운 바람이 부는 못 보는 날 겨울날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아이들을 이미지를 그려보는 훈련들이 있어요. 이 교재가 바로 요 교재인데요. 요게 문장 적응 훈련 중에 하나 A단계예요. 쉬운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요 책은 책을 이렇게 한 줄을 보고요. 바로 옆에다가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가운 바람. 그러면 차가운 바람이라는 이미지를 기억해내고 강원도 어느 계곡에 큰 바위가 옆에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큰 바위와 소나무를 옆에다가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림 못 그려도 괜찮아요. 내가 생각하는 소나무를 대충 그려내고 아이 추워 겨울바람 너무 추워 이 겨울바람 그려내고 자기만의 키워드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빨리빨리 이렇게 차단해서 아이들이 옆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책을 쭉 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림만 기억하게 만드는 훈련이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화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이 훈련 방법으로 할 거거든요, 아이들하고 함께. 지금 들으면요, 뭔가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요 문장에서 키워드는 뭐였지? 그럼 그 옆에다가 그림으로 살짝 그려볼까? 요 문장에서 키워드는 뭐였지? 옆에다가 그려볼까? 그리고 아이들한테 글자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게 하면서 이 이야기가 어떤 책인지 아이들한테 시켜보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하면서 아이들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엄마표라고 해서 반드시 엄마들은 다 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 진행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독서 단계표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어쨌든 저희가 1년 과정을 진행하면서 금액이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쌀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올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 금액을 받아서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1년 동안 끌고 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께 잠깐 맡길게요. 그래서 저희가 엄마표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아이들한테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읽는 책 중에서도 키워드를 바르게 뽑아내고 이런 것들이 최종 목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게 먼저인데 솔직히 책을 읽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읽는 책을 저희가 두뇌 독서 하면서도 살펴보면 만화책만 읽는 애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야기책만 읽는 애들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책을 이 학년에 읽어야 되고 이 책은 읽고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는지 기준조차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들이 만화책만 읽는데 어떻게 해요? 이야기책만 읽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 아이들한테 지식책도 읽으면서 만화책을 함께 읽는 거랑 그냥 만화책이랑 이야기책만 읽는 거랑은 결국 나중에 이 아이들은 어려운 지식 독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 독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어차피 이 프로젝트는 초등학교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단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전래동화나 뭐 창작동화, 인성동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어휘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명작을 통해서 전래와 명작을 통해서 세계 나라와 다양한 사회 문화, 과학 어휘들을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노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위인과 인물책을 읽을 수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원리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달 동안은 두뇌 독서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리는 교재로 아이들과 같이 빠르게 훈련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책이 지금 이 아이에게 맞고 아까 책을 볼 때도 우리가 같은 속도로 보는 게 아니라 빠르게 볼 부분은 빠르게 보고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파악하면서 책을 읽어라고 했잖아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내가 체화할 수 있도록 아이가 체화할 수 있도록 독서 단계를 끌어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계별의 책들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어딨지? 그리고 저희가 명작이나 전래, 이야기 책을 읽기 전에 아이들이랑 먼저 하는 활동이 그 윗단계 단계에 나오는 어휘들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전래랑 명작을 읽을 때 나라에 대한 부분을 거꾸로 말하기를 시킨다거나 나라에 대한 부분, 삼국유사 사기에 나오는 한국사 부분을 아이들이랑 거꾸로 말하기 놀이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은 거꾸로 말하기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저희는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아이가 그 윗단계에 볼 책의 어휘들을 아이한테 놀이로 그냥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런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기억 훈련 워크지나 이런 종이들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는 이 활동지를 보고 아이들이 1분 동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분 동안 본 후에 내가 기억나는 부분들을 따로 종이에 적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든 기억을 하려고 할 거고 아이들은 이거를 기억하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인풋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풋한 것을 아웃풋을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거를 4개, 5개밖에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10개까지도 기억할 수 있고요. 이런 활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어떤 백제라는 나라에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은 그렇게 묻고 또 무역에 관련된 단어들은 그렇게 묶어가지고 자기만의 기억법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순간 기억력을 높이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학습 어휘들을 이런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물 사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것도 다 그냥 놀이예요, 저희는. 놀이처럼 접근을 하지만 결국엔 학습, 지식 독서를 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도 1분 동안 아이한테 보여주고 몇 개 기억하는지 적으라고 해요. 근데 아이들이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물들의 이름을 보고 인물의 책을 꺼내오게끔 하는 과정이거든요. 아이들이 책을 꺼내오는 건 익숙하기 때문에 꺼내오는 거고요. 책을 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어휘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어휘들을 단계별로 밟아야지만 그 윗단계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지 아이들이 갑자기 3, 4학년이 된다고 해서 위인 인물책을 읽을 수가 절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책을 읽어도요. 그냥 이야기로 끝내는 거랑 이 이야기를 읽고 아이가 인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 소재를 가지고 다른 영역으로 확장을 할 수 있고 융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연결고리들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는 걸 직접 알려드릴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거고 아까도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때 이미지로 기억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미지로 기억하는 걸 알려줄 건데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하나를 아이들과 공부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텍스트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림의 위치를 외워서 어느 부분에 어느 식충식물이 있었는지를 자꾸 끄집어내고 기억하고 내가 방금 봤던 것들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그냥 텍스트로만 하면 다 잊어먹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첫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거, 세 번째 있는 거, 오른쪽, 왼쪽, 나만의 공간을 두고 기억하는 건 아이들이 훨씬 더 오래 기억을 하고요. 뇌는 이미지로 기억하면 이걸 훨씬 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식물에 관해서 수업했던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식물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공부할 때 아이들이 대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그냥 가장 세부적인 거. 하지만 이 교과서의 출제 의도는 수생 식물들의 정확한 분류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류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식물들이 어떤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 아이의 사고력 부분을 키워주기 위한 교과서지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교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함께 하면서 어머니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조금씩 배워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패키지 안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두뇌 활동이나 기억력 훈련, 독서 교재들을 같이 줄 거고요. 그리고 단계별 독서표를 통해서 내 아이에 맞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향을 가이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엄마들 강의 줌으로 해서 4번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 시작해서 처음 2달간은 아이들이랑 독서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금의 독서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독서 수준보다 더 난이도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할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하는 거죠. 두뇌 독서를 할 때 우리가 방금 보여드렸던 교재를 가지고 먼저 훈련을 하고요. 그 이후에 아이 책을 스스로 읽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1시간 동안에 안구 운동하고 두뇌 트레이닝하고 책 읽는 거를 1시간에 5번 정도밖에 안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7권, 8권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이 지식책을 안 읽는다고 주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읽는 책만 싸우기 싫으니까 읽게 하거든요.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의 독서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론 제가 독려도 많이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 주차, 2 주차, 3 주차, 4 주차에 어떤 우리의 패키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안내해 주고요. 4 주차에는 키워드랑 마인드맵을 어떻게 뽑고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랑 같이 해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할 때 아이가 옆에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 한 달의 과정이 끝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아이 수업도 있고 엄마랑 같이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소통을 통해서 점검할 거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 톡방을 만들어서 수시로 질문하고 내가 하는 활동들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동기부여도 해 주고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두뇌 독서 후기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어 수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확장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희 수업은 엄마들이 함께 듣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엄마들도 많이 방법들을 알아가고, 특히 발표 안 하고 조용한 친구들이 이 수업 시간에 말을 하는 걸 되게 많이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를 지도하고 독서나 또 학교 가서 발표를 조금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활동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1년 동안 함께 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음. 수업 비용이 수업 비용?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180만 원 측정했거든요. 여기에는요 1년 동안 저희 센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말에 와서 그 아까 5 시간 수업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아까 저희가 안내해 드린 교재도 발송되고 줌이랑 아이에 관련된 수업들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개의 수업은 반값 할인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180만 원이라는 돈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찌 됐건 저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책을 읽지 않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학원이나 기존의 공부법, 독서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함께 소통하면서 이끌어 간다면 아이도 성장시킬 수 있고 저희도 함께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날 하는 수업? 네. 화요일, 목요일 날 지금 하는 수업은 저희가 일부만 갖다 쓴 거고요. 이걸 하게 되면 실제 교재를 가지고 더 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아이들의 효과는 더 좋아지겠죠? 이게 총 저희가 교재가 5개인데요. 요 5개 수업 그 교재는 일반 시중에서는 절대 구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통 그 학원이나 그 센터에서 수업을 들으려면 거의 진짜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재는 일반적으로 아이들한테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만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이 함께하는 그 프로젝트 하시는 엄마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약이 된 거고요. 엄마들이 함께 그래도 1년 정도는 진행해야 아이들이 어느 정도 독서 수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단계별로 진행하는 아이들은 엄마들이 그냥 책을 읽히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단계별로 함께 진행을 하면서 뭐 "이번 달은 전래동화로 한번 훈련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통 강의는 계속 할 거예요. 톡방에만 모아져서. 저희가 지금 1차 강의를 하고 엄마들이 지금 2 분, 5분 정도 모아서 모아서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 강의를 하고 엄마들하고 소통하면서 직접 와서 우리 학원을 보시고 가시는 엄마들도 계시고, 대부분 엄마들이 이제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엄마들한테 저희가 아예 4번 정도를 함께 훈련시켜서 가르쳐 드리고, 아이들도 함께 저희가 한 달 동안 따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어떤 저희 수업 중에도 2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무료로 저희가 2 가지 선택하게 해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수업은 한 달에 한 개 수업은 그냥 반값으로 35,000원에 사실 그래서 저희는 엄청난 혜택을 드리는 거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학원에 오셔가지고 그 5시간씩 한 독서 캠프 자체가 싼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횟수로 결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4번 정도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1년 안에 언제든지 오셔도 상관없고요. 먼저 훈련을 받은 다음에 집에서 진행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애들 온라인 줌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 한 달 동안 그 톡방에 엄마들하고 교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이 교재 금액도 저희가 거기 엄청나게 큰 금액을 지불하고 가지고 온 거라서 요 엄마들한테만 저희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요 수업은요 설 지나고 저희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2월 초에 바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엄마들 설 지나고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진행 예정이니 만약에 원하시는 어머니들이나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궁금하셔가지고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미리 예약만 해주시면 오셔가지고 상담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혹시 궁금한 거 계실까요? 만약에 따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엄마들이 따로 저희가 질문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전화 주셔도 상관없고요. 다들 이렇게 강의가 끝나고 정말 하시고 싶은 엄마들은 이렇게 전화로 저희가 상담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그런 수업도 그것만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또 엄마들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업하는 걸 원하시는 엄마들도 계시니까 우리는 함께 같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라서 어쨌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궁금한 게 따로 없으시면 여기까지 진행하고 따로 질문해 주세요. 독서 방법이 일반 다른 독서 방법이랑 좀 많이 다르죠. 저희가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우리만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5달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저희 아이들도 많이 달라지는 걸 보고 그래서 어쨌든 수업을 했답니다. 할 말 있어? 이제 축구 볼 시간이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톡 주시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